안녕하세요. 퇴근은 몰빵입니다. 오늘은 저도 최근에 빠져있는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과 관련된 콘텐츠 기업이 뭐가 있을지 찾아보다가 웹툰, 웹소설을 제작하는 회사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콘텐츠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고 글로벌리 한국 시장에 관심을 가지는 해외 소비자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국내 업체들이 타겟하는 시장이 커질 수 있는 기대 효과가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전망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웹툰 쪽은 2년 전쯤에 엄청 시장이 좋았었고 실제로 상장되기 전에 기업들도 당시에 밸류에이션이 급격하게 높아졌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배경이 조성된 데에는 카카오와 네이버의 웹툰 시장 장악을 위한 치열한 경쟁에 따라 인수 대상이 될 만한 기업들의 가치가 더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경쟁 구도가 형성되었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글로벌 웹툰 시장을 카카오가 먹느냐, 네이버가 먹느냐는 이슈로 엄청나게 이슈가 부각이 됐었습니다. 네이버는 북미 시장에서 가장 큰 웹소설 플랫폼인 와패드의 지분 100%를 약 6천억 원을 주고 인수를 한 바 있습니다. 와패드는 매월 9천만 명의 사용자가 사용하는 세계 최대 소셜 스토리텔링 업체고 네이버는 월 사용자 수가 약 7천만이 넘는 수준입니다. 인수 후에 약 1.6억 명의 사용자를 확보하게 된 셈이죠. 와패드 인수 전후로 웹툰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쏟아부은 투자금을 리스팅을 한번 해봤더니 어마어마한 액수가 나옵니다. 테피툰의 약 300억대, 와패드의 6,500억대, 문피아라는 기업의 1,000억대, 소프트뱅크 그룹의 전자책 계열사로 알려진 이북 이니셔티브 재팬의 2천억 원을 투입을 해서 총합 1조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최근 몇 년 사이에 웹툰과 웹소설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공격적인 M&A 행보를 하는데 사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웹툰, 웹소설 시장에서 경쟁하는 탑티어인 카카오도 만만치 않은데요. 카카오는 미국에서 입지를 다진 웹툰 플랫폼 업체인 타파스를 인수하는데 6천억 원 정도를 투입을 했고, 이후에도 영문소설 플랫폼 업체인 미국의 레디시라는 업체를 5천억 원을 들여서 인수를 단행함으로써 글로벌 웹툰과 웹소설 시장의 공격적인 진출을 공식화한 바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각자 웹툰 시장에 투입한 자금은 사실 우위를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치열한 싸움으로 이들의 투자 자금은 거의 비등비등할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한국 시장에서 그치지 않고 한국의 컨텐츠를 통해서 해외에서 더 많은 고객층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북미 시장을 상당히 공략하기 위해서 투자금을 늘리고 있는 어떤 웹 컨텐츠 시장의 집중도를 좀 더 높이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향후 5년 내로 한국의 컨텐츠 회사들의 밸류에이션이 더 지금보다도 높아질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핵심 포인트는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네이버와 카카오 양대 산맥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피인수 대상이 될 만한 장르별로 입지가 좋고 매니아 구독자층을 확보한 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이 점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공격적으로 하기 어려운 장르인 성인물, 수위 높은 BL 특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시장에서 확고한 구독자층을 확보한 업체들의 높은 수익성과 성인물 시장에서의 대기업에 밀리지 않는 구독자 선호도가 형성이 되면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와 네이버는 기업의 이미지 때문에 공격적으로 이 수위 높은 성인물 웹소설이나 웹툰을 제작하기에는 부담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시장은 두 대기업 아래에서 입지 좋은 업체들이 시장을 양분에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소개하려는 업체는 미스터 블루라는 업체입니다. 미스터 블루는 웹툰, 웹소설을 직접 제작하고 연재를 하는 업체로 개별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로 매니아층들이 꽤 확보가 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독립 플랫폼인 경우에 더 공격적으로 수위 높은 작품들을 연재시킬 수 있고 이를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특히나 자극적인 소재의 컨텐츠의 경우에는 또 유료 결제로 이어질 확률이 다른 장르보다는 훨씬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자료는 올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작성된 네이버 기사에서 발췌한 자료인데요. 웹툰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많이 다운하는 앱 순위로 네이버, 카카오, 다음으로 레진 코믹스라는 웹툰 업체, 그 다음은 미스터 블루의 앱이 차지를 했습니다. 20만 대 정도 월에 다운로드가 나오고 있고, 그 밖에 지표들도 보면 미스터 블루의 인지도가 생각보다 더 높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지표는 최근으로 업데이트해 보면은 훨씬 더 미스터 블루가 다운로드 수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 미스터 블루는 지금 연재 중인 작품 중에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재벌집 막내 아들을 연재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부분은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고, 회사별로 평균 실행 횟수를 보면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플랫폼보다 두 배나 높은 앱 실행 횟수를 보이고 있고, 이는 꽤 수익성을 높게 만드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미스터 블루의 최근 3분기 보고서를 통해서 매출 구조를 뜯어보시면 웹툰량이 43%, 웹소설이 20% 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게임 부문에서도 30% 가까운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 사업도 한다고 해서 저는 사실 약간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업 구조를 한번 뜯어보니까 미스터 블루는 무협 만화를 특히 잘 만드는데, 이런 장르를 활용해서 게임으로 풀어내고 매니아 독자층들이 만화에서 게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자료를 조사하면서 느낀 미스터 블루의 특징적인 부분은 바로 수직 계열화에 있습니다. 미스터 블루는 웹툰 제작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단계인 시나리오와 콘티를 제작을, 무협 만화의 경우에는 오렌지 스튜디오라는 회사 내에 전담 조직 기관이 담당을 하고 있고, 그 외의 장르는 미스터 블루 자체적으로 디벨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인 웹툰 제작 또한 미스터 블루의 블루 코믹스라는 자회사와 미스터 블루 미얀마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완성된 작품들을 미스터 블루에서 자체 검수를 통해서 자체 플랫폼에서 연재하거나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유저가 많은 플랫폼에 제공을 해서 매출의 일부를 수익 쉐어하는 구조로 매출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품을 만들어서 소비자들에게 보여지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미스터 블루에서는 자체적인 인력들로 A to Z 해낼 수 있는 여력이 되는 회사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수직 계열화의 역량이 회사의 수익성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품의 장르별로 회사가 가져가는 수익 구조가 다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미스터 블루가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장르인 무협 소설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미스터 블루는 무협 소설을 네이버 웹툰에도 연재를 하고 있는데, 네이버 웹툰 무협 장르 점유율의 80%를 미스터 블루에서 차지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이쪽 장르에서는 독보적인 업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협 장르는 미스터 블루 내에서 연재 작가와 계약이 포괄적 저작권 형태로 계약이 맺어져 있는데, 이는 작가가 IP 권한 전체를 회사에 양도하고 회사에서는 IP 양수 대금을 작가에게 지불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작품이 얼마나 잘 팔리느냐에 따라서 작가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익이 더 늘어나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작가와 계약을 하면 70년까지는 IP를 회사에서 이용을 할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특정 작가의 작품이 인기가 많아져서 급격하게 많은 독자들이 보면서 회사의 수익 증대에 기여를 한다고 하면 작가 입장에서는 불리한 조건일 수 있겠습니다만, 무협지 특성상 매니아 독자층들이 계속 시장을 이어나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이런 계약 방식으로 작가와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여성향 웹툰의 경우에는 카카오 같은 대형 플랫폼 업체로 공급을 해서 유통을 할 경우에는 카카오가 매출의 30% 정도를 가져가고 나머지 70% 중에서 회사가 30% 정도를 가져간다고 하니까, 계산을 해봤을 때는 전체 발생하는 매출 대비했을 때는 약 20% 정도를 회사에서 가져가고 50% 정도는 작가가 가져가는 방식으로 계약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생각했을 때는 비용 통제만 잘 하면 마진율이 상당히 높은 사업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미스터 블루는 현재 송중기가 주연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드라마의 원작, 웹소설을 연재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 신규 유저 가입 수가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늘어났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아직까지 데이터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4분기에 이런 데이터가 실적에 반영이 어느 정도 될 것으로 보이고, 지금부터는 과거 실적을 살펴보고 매출 원가 판관 비율이 어떤 양상을 보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차트는 분기 단위로 영업이익이 얼마나 나왔고 OP 마진이 얼마씩 나왔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는 차트인데요. 보시다시피 마진율이 너무 변동성이 심한 모습을 보여줘 왔습니다. 20년도 상반기에는 마진율이 계속 10%에서 20% 중반대까지 나왔다가 분기 단위로 마진율이 급격하게 훼손이 되면서 21년에는 적자가 나오는 분기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아마도 저작권 성격의 지출이 있었기 때문에 정산 시즌이나 해가 바뀔 때는 마진율이 급격하게 위아래로 튀는 경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21년도와 22년도에는 2분기에 지급 수수료를 떨면서 영업이익률이 급격하게 낮아진 것으로 보이는군요. 사업 특성상 연간으로 합산해서 비용을 평균해서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분기 실적에 너무 연연하기보다는 한 해 동안의 매출 성장 그리고 비용 통제를 통한 마진율 상승을 1년 동안 경영진의 실력을 믿고 기다릴 필요도 있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연간 기준으로 다시 한번 데이터를 살펴보시면 19년도에 20%대 마진율에서 계속 마진율이 쪼그라들면서 지금은 작년 기준으로 10%도 안 되는 한 자리의 마진율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판관 비율이 19년도 78% 수준에서 22년도 3분기를 기준으로 90%까지 12%가량 급격하게 판관 비율이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면서 이익 마진이 그만큼 축소가 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용들을 19년도부터 올해 3분기 누적 최근까지 뜯어서 한번 살펴봤더니 재밌는 점은 비용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지급 수수료였는데 지급 수수료 금액은 19년도 수준이나 최근 21년도나 22년도 3분기 기준으로 크게 편차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금액으로는 편차가 크게 있지 않았는데 비율적으로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다른 항목들을 살펴보시면 급여는 19년도부터 해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고 버틀러에서 시각화 자료를 참고를 해보니까 19년도에 80명 수준이던 임직원의 수가 최근에는 140명대까지 급격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었고 이는 회사 차원에서 시장이 커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작가를 충원하고 관리 인력을 증대를 통해서 적극적인 사업 성장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구간에서 미리 늘려놓은 인력이 고정비 레버리지 효과를 발휘하게 되면 이익 마진도 다시 20%대로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람을 보고 있습니다. 이익 마진율이 20%대를 이미 겪어본 회사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20%를 올라가야 하는 회사보다는 훨씬 쉬운 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회사에서도 이를 위해서 컨텐츠 사업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제조업이 캐펙스 투자하는 것과 비슷한 격으로 미리 고정비 레버리지를 위해서 판관비를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측면에서 사업 확장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과거의 미스터블루는 15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와 100억 수준의 신주 인수권 부사채를 발행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만약 이 물량이 시장에서 주식으로 전환이 되면 주가 희석 우려가 일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량은 전체 발행 주식 수의 10%가 조금 넘는 수준으로 23년 2월부터 전환 행사가 가능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후부터 해서는 오버행 이슈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을 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인 것은 전환가액이 주가가 8,400원 수준에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8,000원도 안 하는 시점에서 신규 진입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부담스러울 정도로 가격대와 물량은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한 회사 입장에서는 조달금리가 비싼 현재 시점에서 이자 1%를 조건으로 250억 원을 미리 조달을 해둔 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채가 전부 신주 발행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최대 주주의 지분이 충분한 상황에서 바라본다면 저렴한 금리에 조달을 잘 해둔 것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실적을 한번 보시면 19년도, 20년도에는 영업이익이 120억 원을 넘어서는 수준을 기록을 했었고 최근에는 이익이 많이 줄어든 상태라서 기대감도 많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멀티플도 과거에 받았던 수준에 비해서는 성장주들의 조달 비용 상승에 따라서 멀티플 축소 영향을 미스터 블루도 받았기 때문에 멀티플이 상당히 낮아져 있는 것으로 보이고 최근에 주가 상승은 주당 2주 무상증자를 결정을 한 내용의 영향도 일부 받아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상증자 이후에 거래량이 더 늘어날 수 있고 앞으로 카카오와 네이버가 해외로도 작품들을 진출시키고자 하는 환경 속에서 시장의 확장성과 함께 회사의 매출 볼륨도 커질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실 기대가 되는 업체 중에 하나고 시간이 상당히 길어진 관계로 다른 웹툰 업체들은 다음 영상에 이어서 제가 차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